한 차원 높은 데로 도약하는 고전 읽기. 정하나 박주일 지음. 가장 좋은 책은 영구불멸하다. 밀턴 영국 시인. 사회를 비판하는 풍자 코미디를 선보이며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희극 배우이자 감독인 찰리 채플린. 그는 불우한 환경에서 태어나 어린 시절부터 극단에서 일해야 했다. 그가 극단에서 일할 때 다른 사람들은 힘든 일을 마치면 놀고 먹고 즐기는 데 시간을 썼지만 채플린은 달랐다. 내성적인 성격 탓도 있었지만 그는 주로 혼자 책을 읽으며 시간을 보냈다. 특히 쇼펜하우어의 의지와 표상으로서의 세계 같은 어려운 고전들을 읽었다. 그가 영화 모던 타임즈를 통해 물질 만능주의 세상에서 인간이 하나의 부품으로 전락한 장면을 풍자적으로 보여주었듯이 웃음 속에도 철학이 담긴 사회 비판 영화를 만들 수 있었던 것도 이런 고전의 힘 덕분이었다. 그는 셰익스피어, 찰스 디킨서, 마크 트웨인, 쇼펜하우어, 플라톤, 칸터, 니체 등의 고전을 많이 읽었다. 고전은 오랜 세월이 지나도 여전히 읽을만한 가치가 있는 책이다. 독보적인 생각과 사상이 담겨있는 고전 속 지식과 사상들을 후대의 학자들이 더욱 발전시켜 온 것이다. 그러므로 고전 사상은 가장 기본이 되는 뼈대라고도 볼 수 있다. 그 뼈대에 살을 붙여 지금의 지식과 문화가 만들어져 온 것이다. 미국의 시카고 대학교는 지난 100년 동안 무려 85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아직 노벨상 수상자가 한 명밖에 없는 우리나라로서는 한 대학에서 이런 성과를 냈다는 것이 놀랍기만 하다. 그러나 이 대학이 처음부터 명문대였던 것은 아니다. 처음에는 삼류대학이라 불릴 정도였다. 그런데 1929년 이 대학에 로버트 허친서 총장이 취임하면서 달라지기 시작했다. 허친서가 추진한 프로그램은 고전 100권 읽기 운동이었다. 다른 제도는 여느 대학과 다를 바가 없었지만 고전 100권을 읽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다는 특별한 규정을 만든 것이다. 이 대학의 학생들은 고전을 읽으며 변화하기 시작했다. 공부에 관심이 없던 학생들이 밤을 새우며 공부하는가 하면 아무런 비전이 없던 학생들에게 꿈이 생기기 시작했다. 고전을 읽으면서 자신의 롤 모델을 발견하고 인생에서 중요한 가치를 배웠다. 자신이 세운 가치에 대해 꿈과 비전을 갖고 추구하는 사람이 되었다. 이런 변화가 세계 최고의 노벨상 수상자로 배출한 명문대학이 되게 한 것이다. 고전을 읽으면 이렇게 유인들의 꿈과 그들이 추구했던 가치를 배울 수 있다. 이것은 실제로 생각을 바꾸고 행동을 변화시킨다. 나보다 우리 공동체를 생각하는 큰 인물로 키워준다. 고전은 친밀한 사고를 해야 읽을 수 있는 책이다. 편하게 읽다가는 한 문장도 이해하기 힘들다. 그런 책을 읽다 보면 두뇌 활동이 활발해지고 논리력이 발달한다. 고전에는 해인들의 생각이 고스란히 담겨 있다. 그들의 말을 옆에서 생생하게 듣고 있는 것과 같다. 그런 고전을 꼼꼼히 읽으면 그들의 사유방식을 배울 수 있다. 고전이 좋은 이유는 그 내용의 중요성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런 사유방식을 배울 수 있다는 점도 있다. 또한 고전을 이해하면 다른 책도 쉽게 읽을 수 있다. 고전이 인용되어 있거나 비슷한 생각이 담긴 책이 많을 뿐 아니라 고전보다 사유의 치밀함이 덜하기 때문이다. 우리 아이에게 관심 분야의 고전을 우선 추천해주자. 고전 읽기는 높은 산을 오르는 것만큼 어렵지만 성취감이 큰 활동이다. 이를 위해선 많은 격려와 칭찬이 필요할 것이다. 처음에는 이론서보다 철학 소설부터 접근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톨스토이의 인간은 무엇으로 사는가는 흥미로운 이야기책이면서도 삶에 대한 많은 질문을 던져준다. 소설에서 시작해 역사, 심리학, 사회과학과 철학으로 단계를 거치며 읽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고전이나 어려운 책은 읽기 쉽지 않지만 어렵게 읽고 소화한 만큼 독서 실력이 향상된다. 처음에는
열 쪽을 읽기도 벅차지만 점차 익숙해지고 점차 더 많은 양을 소화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은 일종의 훈련과도 비슷하다. 힘들지만 날마다 조금씩 자신의 한계를 늘려가며 훈련해야 기능이 향상된다. 매일 똑같은 정도의 훈련만 하면 발전이 이루어지지 않는다. 스스로의 한계를 매일 조금씩 뛰어넘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 고전 읽기는 성인도 소화하기 힘든 일이다. 이럴 때는 낭독의 방식을 추천한다. 머릿속으로 사유의 흐름을 쫓아가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음성의 힘을 빌리는 것이다. 예전 선조들이 한자로 된 원전을 큰 소리로 낭독하면서 공부했듯이 우리 아이들에게도 그 뜻을 이해하는 것을 떠나 하루 몇 장이라도 고전 낭독에 도전하도록 부추겨보자. 그렇게 책 한 권을 소화하면 스스로 뭔가 발전된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대학이나 대학원에서도 한 학기 내내 고전 한 권으로 토론하면서 수업을 이끌어가는 경우가 많다. 그만큼 고전은 소화하기 만만한 책도 아니고 쉽게 읽어버릴 수 있는 책도 아니다. 그러므로 고전은 긴 시간을 두고 조금씩 읽는다는 생각으로 접근하면 좋다. 고학년이나 중학생이 되었다면 분야별로 대표적인 고전 한두 권을 정해두고 시간을 들여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낭독하며 읽어보자. 고전은 부모에게도 일독을 권하고 싶다.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는 수필이나 직업과 관련된 업무 능력을 높여주는 실용수도 좋지만 진정한 사유 능력의 향상을 위해서 고전을 추천한다. 그리고 인상 깊은 구절은 밑줄을 긋고 공책에 베껴 쓰기도 해보자. 고전 추천 독서 목록 참고 서울대, 연세대, 고려대에서 중복으로 추천한 고전들 1984년 조지 오웰의 걸리버 여행기, 조너선 스위프트, 구운몽, 김만중, 구토, 장폴 사르트르, 군주롱, 니콜로 마키아벨리, 기탄잘리, 라빈드라나드 타고르, 꿈의 해석, 지그문트 프로이드, 누구를 위하여 종은 울리나, 어네스트 헤밍웨이, 닥터 지바고, 보리스 파스테르나크, 데카메론, 조반니 보카치오, 돈키호테, 미겔 데 세르반테스, 동물농장, 조지 오웰, 로빈슨 크루소, 데니얼 디포, 레 미제라블, 빅토르 위거, 리어완, 윌리엄 셰익스피어, 맥베서, 윌리엄 셰익스피어, 멋진 신세계, 올드서 흑설리, 모비딘, 허먼 메빌, 무기어 자리거라, 어니스트 헤밍웨이, 무정, 유광수, 변신, 프란츠 카비카, 상공유사, 일연, 3대, 염상섭, 서양미술사, 언스트 헨서, 곰브리치, 성경, 모세웨, 수호지, 시네, 신고, 단테, 알리기에리, 이큐정전, 류신, 악의꽃, 사르피에러, 안나 카레니나, 톨스토이, 앵무새 죽이기, 하퍼리, 양철부, 컨터그라스, 너라일기, 박지원, 오디세이, 호메로서, 오만과 편견, 제인 오스딘, 위당 게츠피, 프랜시스 스코 피처제럴드, 위대한 유산, 찰스 디킨서, 율리시스, 제임스 조이스, 이방인, 알베르 까미, 인간 조건, 앙드레 말로, 인형의 집, 헬리커 입센, 일리아드, 호메로스, 자서전, 마하트마 간디, 전쟁과 평화, 톨스토이, 종의 기원, 찰스 다윈, 제와 볼, 도스토옙스키,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 밀란 쿤데라, 카레마조포가의 형제들, 도스토옙스키, 토지, 박경리, 호밀, 파테 파수꾼, 제롬 데이비드 셀런지. 잘 들어주는 엄마가 표현 잘하는 아이를 만든다. 책은 꿈꾸는 것을 가르쳐주는 진짜 선생이다. 가스통 바슐라르, 프랑스 과학 철학자. 오늘도 엄마는 학교에서 돌아온 아이를 붙잡고 이것저것 물어봅니다. 오늘 학교에서 재밌었어? 오늘도 아이는 귀찮은 듯 이야기합니다. 별로 그냥 그랬어.
엄마는 아이와 대하고 싶어 다른 주제로 전환합니다. 오늘은 땡땡이와 친하게 지내서 선생님께 뭐 배웠어? 하지만 아이는 여전히 귀찮은 듯 이야기합니다. 생각나는 거 없는데? 이 사례에 나오는 것처럼 표현을 잘하지 않는 자녀를 둔 부모님들은 걱정이 많다. 우리 아이가 표현력이 부족한 것은 아닌가? 우리 아이만 이렇게 표현을 잘 못하는 걸까? 아이들이 연령별로 차이는 있겠지만 한 학급에 있는 평균 30명의 학생들 중에 집에 돌아가 학교에서 있었던 일을 부모에게 제잘제잘 말해주는 아이들은 20에서 30% 정도다. 그 중에서 묻지도 않았는데 귀가 따갑게 귀찮을 정도로 이야기하는 아이들은 10%도 되지 않는다. 이야기하기는 하지만 제대로 설명하거나 자세히 기억해서 얘기하는 아이는 더더욱 보기 힘들다. 특히나 여자아이에 비해 남자아이들은 더더욱 표현을 잘하지 못한다. 70%나 되는 아이들 집에서 이야기를 별로 하지 않는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자녀가 표현력이 없어서일까? 학년이 올라갈수록 아이들의 표현력은 신장된다. 하지만 늘어난 표현력만큼 집에서는 잘 표현하지 않는다. 왜 그럴까? 그 이유는 부모의 잘못된 대화 습관과 부족한 대화 기술 때문일 가능성이 가장 크다. 다음에 대화를 통해 살펴보자. 자녀의 심큰둥한 반응에 엄마는 더 이상 대화를 이어나가지 못하거나 꼬치꼬치 캐묻기 시작합니다. 엄마의 집요한 반응에 마지못해 학교에서 있었던 에피소드 별로 대단하지 않은 것을 이제 생각났다는 듯이 성심성을 이야기해줍니다. 오늘 점심시간에 피고할 때 땡땡이하고 같은 편을 했는데 모모가 너무 잘 피해서 우리 편이 이기려고 했는데 다른 누구누구가 마지막에 미끄러져 아깝게 우리 편이 졌어. 아이의 말에 끝나게 무섭게 엄마는 다른 질문합니다. 또 다른 재밌는 일 없었어? 아이는 또 귀찮은 듯 대답합니다. 이제 없는데? 더 이상 대화가 지속되지 않자 엄마는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손 씻고 와. 간식 먹고 학원 가야지. 이 사례에 있어 보내는 부모님은 아이의 이야기에 관심이 많아 보이지 않는다. 자녀와의 대화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자녀의 이야기를 진심으로 관심 있게 들어주는 것과 자녀의 이야기를 믿어주는 신뢰다. 만약 자녀가 집에 돌아와 학교에서 친구와 다투었던 이야기를 한다고 가정해보자. 아래의 대화에서처럼 부모가 자녀의 편에서 생각하지 않는다면 자녀는 다음번에 이와 비슷한 일이 발생했을 경우 부모에게 이야기하지 않아 더 큰 문제를 발생시킬 수 있다. 엄마, 학교에서 땡땡이가 괴롭혔어. 싸웠는데 선생님께 나만 혼났어. 왜? 무슨 일로? 땡땡이가 가만히 있는데 날 미치고 가는 바람에 화가 나서 때리는데 선생님이 나만 혼내서. 설마 땡땡이가 일부러 널 미치진 않았을 텐데 조금 미쳤다고 친구를 때리면 어떻게 하니? 자네가 명백히 잘못을 저질렀을지라도 일단은 자네의 얘기를 잘 들어주고 달래주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 얼마나 억울했니? 많이 속상했겠구나. 아이들은 자녀의 마음을 알아준다고 생각하여 억울하고 화났던 일을 잊을 수 있다. 아이의 분이 누그러든 다음에야 그때 어떻게 행동했어야 하는지 조언해 주는 것이 좋다. 그러나 조언 이상으로 부모가 아이의 억울한 부분을 직접 나서서 해결할 필요는 없다. 부모가 자꾸 나서서 해결하게 되면 아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이 자랄 수 없기 때문이다. 아이들은 기억력이 좋다. 어른들은 신경도 쓰지 않는 일까지 아이들은 세세하게 기억하고 있어 가끔씩 부모들을 깜짝 놀라게 하기도 한다. 하지만 아이들이 기억하는 사건은 매우 단편적이다. 앞, 뒤 사건의 연결이 자연스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어휘 수준도 한계가 있어 정확하게 설명하거나 묘사하는 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시간 순서에 맞게 설명하지도 못하고 인간관계도 잘 맞지 않는다. A 사건과 B 사건을 뒤섞여 말해 부모가 잘 듣고도 이해하기가 어려운 퍼즐 조각을 맞추는 것처럼 쉽지 않다. 그렇다고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마다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좋지 않다. 아이들은 괜히 부모님께 말에 혼이 났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아이의 언어 습관이 잘못되었다면 고쳐주어야 한다. 그렇지만 아이가 말하는 중간에 끼어들어 고쳐주는 것보다는 아이의 이야기를 다 듣고 공감해 준 후 잘못된 점에 대해 부모가 올바른 시범을 보여줌으로써
아이가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해야 한다. 학부모 공개 수업을 하면 학부모들이 어김없이 하는 말이 있다. 선생님이 질문하시며 우리 아이가 자신있게 손들고 발표했으면 좋겠어요. 내성적인 아이라도 적절한 자극이 주어지면 자신있게 발표할 수 있다. 아이들이 발표하기 싫어하는 주된 이유는 틀릴까봐 자신이 없어서다. 틀려도 괜찮으니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격려해 줄 필요가 있다. 그리고 엄마가 어린 시절 발표하기 전 떨렸던 경험을 이야기해 주면 좋다. 엄마도 어렸을 때 발표하기 전에 얼마나 떨렸는지 몰라. 선생님이 시킬까봐 두렵기도 하고 그런데 몇 번 해보니까 점점 자신이 생겼어. 틀려도 괜찮다는 것을 알게 되었지. 에디슨도 수많은 실패 끝에 전구를 발명할 수 있었잖니. 틀려도 괜찮아. 자신 있기만 해보자. 라고 마음먹었더니 그 다음에는 진짜 자신감이 생겼어. 또한 아이의 장점을 찾아 칭찬해주고 격려를 많이 해주어 자신감을 갖게 해야 한다. 특히 효과 있는 칭찬은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자녀를 칭찬하는 것이다. 아이에게만 말하는 것도 좋지만 다른 사람들 앞에서 아이를 축켜 세워주면 아이의 자신감은 배가 된다. 경수는 공부를 잘하지 못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는 아이였다. 9학년이 돼서 경수의 엄마는 경수의 공부 습관을 잡아줘야겠다고 결심하고 경수와 함께 공부를 시작했다. 나는 못한다. 아예 아무것도 모르겠다 라고만 생각하던 경수는 엄마의 쉽고 친절한 설명에 조금씩 알아가는 기쁨을 느꼈다. 물론 이런 변화는 6개월 정도 꾸준히 지속한 후에 나타난 것이다. 이렇게 어느 정도 공부 습관이 정착되고 성적도 오르기 시작하자 경수의 엄마는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들에게 부탁했다. 우리 경수를 만나면 칭찬 좀 부탁드립니다. 경수가 요즘 잘하려고 많이 노력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엄마의 숨은 노력으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을 듣기 시작한 경수는 중학교에 올라가서 전교 5등 안에 드는 5등생이 되었다. 칭찬의 힘을 보여주는 좋은 사례가 아닐 수 없다. 자신있게 표현하는 아이로 키우는 독서법. 독서는 풍부한 사람을, 대화는 재치 있는 사람을, 글쓰기는 정확한 사람을 만든다. 프랜시스 베이컨, 영국 철학자 및 정치가. 가난한 18살의 미혼모에게서 태어난 흑인 소녀가 있었다. 그녀는 사촌 오빠와 삼촌들에게 성폭행을 당해 14살의 아이를 낳았다. 삶의 의미를 잃고 마약에 중독되어 살아가던 그녀는 여러 번 자살 시도까지 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녀는 외할머니로부터 책을 접할 기회를 얻었고 그것이 그녀의 인생을 바꾸었다. 그녀는 책을 읽으면서 자신처럼 어려움을 겪은 사람들을 만났고 그들이 그 역경을 어떻게 이겨냈는지를 배웠다. 책을 읽을수록 똑똑해지는 것을 느꼈고 자신감이 생겼다. 그녀는 할머니와 집에서 키우던 동물들 앞에서 성경을 낭독하며 말하기 연습을 했다. 할머니는 그녀를 교회에 데리고 가서 여러 사람 앞에서 성경을 암송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었고 사람들은 소녀가 성경을 줄줄 외는 모습을 보고 아낌없이 칭찬해 주었다. 이런 경험은 그녀를 세계에서 가장 성공한 여인 중 한 명으로 만들어 주었다. 위 이야기의 주인공이 누구인지 이미 알아챘을 것이다. 바로 토크쇼의 여왕 오프라 윈프리다. 그녀는 성공의 비결을 물을 때마다 이렇게 대답했다. 나는 책을 통해서 인생에 가능성이 있다는 것과 세상에 나처럼 살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나는 내가 열망한 것을 달성할 수 있었다. 독서는 나에게 희망을 주었다. 책은 내게 열려진 문과 같았다. 만일 그녀가 어린 시절의 아픔 때문에 삶을 포기했다면 지금의 그녀는 없었을 것이다. 그녀는 독서와 할머니의 도움을 통해 자신감을 얻게 되었고 그 자신감으로 자기 자신을 적극적으로 표현했기에 역경을 극복하고 최고의 위치에 서게 된 것이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자신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한다.
이 책을 읽고 뭘 느끼니? 재밌어요. 그리고 또 몰라요. 어른도 책을 읽고 무엇을 느꼈습니까? 라는 질문을 받으면 선뜻 대답하기 힘들다, 기껏해야 재미있었다라거나 좀 더 발전하면 이런 부분이 인상 깊었다 정도일 것이다. 아이들도 마찬가지다. 이럴 땐 어떻게 해야 할까? 아이에게 먼저 묻기보다는 엄마가 먼저 엄마의 생각을 말하면서 힌트를 주는 것이 좋다. 새롭게 알게 된 거 말하기. 엄마는 이 책을 읽고 나서 땡땡에 대해 처음 알았어. 전 그거 이미 알고 있었어요. 이렇게 자랑할 기회를 주는 것도 좋다. 궁금한 거 말하기. 엄마는 땡땡이가 무슨 뜻인지 잘 모르겠어. 엄마도 그래요? 저도요. 궁금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 스마트폰으로 검색해봐요. 그래, 한번 찾아볼까? 등장인물과 자신을 비교하기. 엄마는 땡땡이가 너무 불쌍했어. 엄마라면 무척 힘들었을 텐데 땡땡이는 참 대단하더라. 저도 나중에 땡땡이처럼 힘든 일이 생기면 더 잘 이겨낼 거예요. 그래? 참 훌륭하다. 느낌이나 생각 말하기. 엄마는 나중에 땡땡이처럼 세계 여행을 하고 싶어. 저도요. 저도 모험을 할 거예요. 어디를 가고 싶니? 이렇게 엄마가 먼저 자신의 생각이나 느낌을 표현하면 아이도 쉽게 대답할 수 있고 엄마처럼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는데 두려움을 느끼지 않고 자신 있게 말하려 할 것이다. 그런데 무조건 엄마가 묻기만 하면 아이는 대답이 잘 떠오르지 않고 어떻게 말해야 할지도 몰라 짧게 대답하기 일수다. 책을 읽고 엄마와 대화를 많이 해야 하는 이유는 아이가 어른과 교류하면서 좀 더 깊이 있는 사고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래 친구도 엄마와 비슷한 역할을 할 수는 있지만 엄마는 시간과 장소에 구애받지 않고 언제든 편하게 이야기를 나눌 수 있다는 가장 큰 장점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글쓴이의 생각, 주인공의 생각이나 행동 등에 대해 의문을 갖고 비판적으로 볼 수 있는 태도가 생긴다. 자신의 생각과 비교하면서 어떤 점이 같고 어떤 점이 다른지 알아보고 더 바람직한 생각과 그 이유 등에 대해 깊이 있는 대화를 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 과정의 핵심은 엄마가 대화의 물꼬를 트지만 결국 대화의 주도권을 아이에게 주는 것이다. 아이로 하여금 의견, 감정, 생각을 충분히 표현할 기회를 주라. 자신있게 표현하는 아이로 키우기 위해서는 평상시 부모와의 대화를 통해 자신감을 갖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 토론 잘하는 아이는 엄마가 만든다. 생각하지 않고 읽는 것은 씹지 않고 식사하는 것과 같다. 에드먼드 보커, 영국 정치가. 힐러리 클린턴의 롤 모델이자 프랭클린 루스벨트 대통령의 부인인 엘리너 루스벨트는 다음과 같이 말한다. 읽은 책이나 정치적인 이슈에 대해 가족들끼리 자주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로 이끌라. 빌 게이츠는 자신의 가정 문화에 대해 이렇게 설명한다. 부모님은 항상 내가 많이 읽고 다양한 주제에 대해 생각하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책에 관한 것부터 정치까지 모든 주제에 대해서 토론했다. 자녀는 살아가면서 부모와 가정으로부터 가장 큰 영향을 받는다. 부모와 자녀 사이의 토론을 통해 서로의 의견을 존중하는 법, 경청하는 법을 배울 수 있을 뿐 아니라 논리 있게 말하는 법, 비판적으로 사과하는 법 등 민주 시민의 기본 자질인 말하기, 듣기 연습도 가능하다. 하지만 아이와 어른의 배경 지식에는 많은 차이가 있기에 처음부터 어려운 주제로 토론하기보다는 독서 후 토론과 같은 쉬운 활동을 통해 충분히 토론 방법을 익힌다면 좀 더 깊이 있는 주제도 나눌 수 있게 될 것이다. 독서 토론의 장점은 굉장히 많다. 독서 토론 활동을 통해 아이는 책을 읽는 동안 전략적으로 토론을 준비하는 태도를 갖고 능동적인 독서를 하게 되며 책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하게 되고 집중하여 독서하는 습관을 형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 또한 책을 혼자 읽다 보면 자신만의 경험이나 배경 지식에 한정되어
폭넓은 생각을 하기 어렵다. 그러나 가족들과 함께 책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미처 생각하지 못했던 사실을 알 수 있고 불현듯 깨달음을 얻을 수도 있다. 특히 아이는 부모와 같은 책을 읽으며 이야기하면 좀 더 깊은 생각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토론의 내용으로는 책의 주제나 주인공의 선택 또는 주변 인물의 태도 등을 다룰 수 있다. 이를 통해 감정적인 부분의 표현을 넘어 좀 더 깊이 있는 토론으로 이야기를 끌어갈 수 있게 된다. 그때 주인공은 왜 그곳에 머물지 않고 집으로 돌아간 걸까? 주인공의 친구는 왜 그런 무모한 제안을 한 걸까? 또한 상상력을 자극하는 내용을 질문하면 좋다. 다음에 주인공은 어떻게 됐을까? 말하면 어떻게 했을까? 가장 중요한 것은 평소 아이의 말을 잘 들어주는 엄마의 태도다. 아이가 생각을 표현했을 때 관심을 갖고 맞장구를 쳐주고 아이의 마음을 읽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는 점점 표현하는 것을 즐기게 되고 좀 더 나아가서는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됐니? 라는 질문에 대해서도 아이는 자연스럽게 자신의 생각에 대한 근거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대화가 충분히 이루어지면 아이는 자신의 생각에 어른들, 특히 부모가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을 느끼고 기뻐한다. 아이가 낸 좋은 의견에는 크게 칭찬하고 적극 반영하는 것도 중요하다. 그러면 아이는 작은 일에도 더 좋은 방법은 없을까를 고민하게 되고 표현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질문할 때도 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보다는 다양한 답이 나올 수 있는 열린 질문이 아이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더욱 키울 수 있다. 또한 줄거리나 단순히 정보를 확인하는 문제보다는 생각할 수 있는 질문을 많이 해야 한다. 주인공의 행동이 옳다고 생각하니 그 이유는 무엇이니? 땡땡이는 왜 그렇게 행동했을까? 이런 류의 질문이다. 단, 이런 질문을 할 때도 아이가 마치 검사받는 기분이 들도록 하면 역효과가 날 수 있다. 대화하듯이 편안하게 하고 엄마가 먼저 말하기는 아이가 맡길 때 엄마는 이렇게 생각해 하면서 이야기를 꺼내면 아이도 엄마를 따라 자기 의견을 말하고 싶어 할 것이다. 무엇보다 질문을 확장시켜 나가면서 아이에게 왜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는지를 물어 의견에 대한 근거와 예를 적절히 표현하는 훈련을 시키는 것이 좋다. 고학년이라면 독서 클럽을 만드는 것도 좋다. 이 시기에는 또래들과 활동하는 것을 즐거워하므로 규칙적으로 시간을 정해 함께 책을 읽고 이야기를 나눠보는 것이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 이런 활동을 하면 토론을 위해 읽은 책 이외의 책도 더 풍부하게 사고하면서 읽는 습관이 형성된다. 토론하면서 키웠던 비판적 시각이 다른 책을 읽으면서도 무의식적으로 작동하기 때문이다. 힘든 독후 활동, 글쓰기보다는 독서 토론을 통해 자녀와 부모가 함께 대화하는 기쁨을 나누면 서로의 생각과 의견을 공유할 수 있어 더욱 발전적인 사고를 할 수 있다. 무엇보다 부모와 자녀가 대화를 통해 더욱 가까워질 수 있다는 것은 독서 토론의 가장 좋은 점이다.